안녕하세요. 브랜드 타이거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복지 예산은 여당과 야당 크게 다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대부분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사업 20선 이 중에서 모두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느냐,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는 복지 분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 3천원 인상되는데요. 13.16% 인상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월 21만 3천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만 3천원 인상되니까요. 생계급여 받고 계시는 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 받으셨다면 내년에는 71만 3,102원까지 올라갑니다.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3,572원 인상되고요. 이 기준을 보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으로는 7년 만에 최초로 2%가 상향되었다. 올해까지는 기준중위 소득 30%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32%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생계급여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 아깝게 1, 2%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2% 기준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 내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한 대는 소득 산정을 할 때 제외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올해까지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용 자동차 한 대까지는 제외시켜 준다 하니까요. 올해 자동차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내용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들이 자꾸 바뀌고 기준도 바뀌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신청했을 때 만약 탈락하게 된다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기준이 완화되고 생업용 자동차 한 대까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분들,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는데요.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탈수급을 하겠다 하는 분들 근로소득 추가 공제 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4세 이하 청년까지만 추가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이것을 29세 이하 청년까지 내년부터는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넘어가고요. 5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인데요. 어르신의 경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준다. 이것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수가 역대 최대 14만 7천 개가 확대된다. 올해까지 88만 3천 개였던 일자리가 103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14만 7천 개 정도가 늘어나고요. 여기에 따르는 보수도 인상됩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2만 원을 더 추가해서 드리고 있고요. 사회 서비스형은 4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고요. 일부 유형에서는 만 6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자, 공익활동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대상입니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인데요. 노노케어, 이 내용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고요. 보육시설 봉사나 공공의료, 복지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까지 보수를 지급하는데요. 1년에 11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인데요. 만 65세 이상, 여기에서 일부는 60세 이상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교육시설의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해주는 사회 서비스형. 자, 여기에서는 한 달에 76만 1,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0개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중에 선도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만 60세 이상이 해당되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선도 모델에 대한 내용,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선도 모델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이 부분은 소규모 매장 그리고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실버 카페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한 사람당 267만 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고요. 취업 알선형은 15만 원의 수당, 시니어 인턴십은 24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 모두 참여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예산이 확정되었다,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에 미리미리 문의해 놓으신다면 많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디딤 씨앗 통장 지원을 확대시켜 주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이 확대됩니다. 올해까지는 만 12세에서 17세까지였는데요. 이것을 태어나자마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확대하는 겁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기초생활수급 아동 가입 연령 디딤 씨앗 통장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도 지금까지는 생계의료급여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아동에게도 신청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인원이 5만 명에서 18만 3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디딤 씨앗 통장 가입하게 되면 지원 규모도 1,080만 원에서 3,240만 원까지 올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것은 0세에서 17세까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하게 되면 정부가 한 달에 10만 원 안에서 1대2로 매칭해서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 그러니까 18세가 넘고 나서 특정 자립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학자금이나 기술 자격, 취업 훈련비, 창업,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 자금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가 넘었을 때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11번 부모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확대됩니다. 0세 아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한 살은 35만 원까지 받던 부모급여가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도 200만 원, 둘째 아이도 2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급여 0세 아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갔다. 이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한 살이 넘었을 때 올해까지는 3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제부터는 50만 원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주요 정책 그 외에도 많은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만 살펴봤고요. 다음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